윤리인권위원회는 우리 대학교 아이스하키부 감독이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감독은 금품 수수와 입학비리 의혹에도 휘말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저녁 11시부터 새벽 12시 40분까지 신촌 CGV업 M6724 정류장에서 이어지는 소음에 우리 대학교 학생 A씨는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고려대학교와의 합동응원전이 오천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당일 취소됐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교류 일정을 진행하는 데 차질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 우리 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평화나비 네트워크와 연세대학교 평화나비 주관으로 제2차 연세안의 수요 시위 연대가 만드는 평화가 열렸습니다. 제54대 총학생회 선거에 함께 만드는 변화의 물결 플로우 선본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새로운 학생회와 내 삶을 바꾸는 학생회라는 기조로 출마했습니다. 제54대 총학생회 선거엔 함께하는 순간 손에 잡히는 변화 캐치 선본이 연세인과 함께하는 총학생회다운 총학생회가 되겠다는 기조로 출마했습니다. 지난 26일과 28일 송도와 신촌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첫째 주 YBS 뉴스 이메림 박태환입니다. 대한민국 체육계의 비리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스포츠 교육 현장에서 폭행과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아이스하키부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을 최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우리 대학교는 아이스하키부 선수들을 폭행한 감독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A씨의 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렸으며 징계 결과는 26일 당사자에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감독 A씨는 징계 처분을 받기 전 사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사학연금 대상자로 분류돼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대학교 아이스하키부 선수들은 훈련장과 경기장, 기숙사 등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고 윤리인권위원회는 면담 조사를 통해 지난 1월 감독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재학생 B씨는 연세춘추와의 인터뷰에서 감독 A씨가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지만 감독에게 잘 보여야 하는 체육계 선수 특성상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독 A씨는 폭행뿐 아니라 금품 수수와 입학 비리 의혹에도 휘말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감독에게 금품을 줘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실력과 관계없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며 반면에 금품을 가져온 다른 선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독 A씨는 서울 강북의 한 고교에서 우리 대학교 입학을 두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대학교는 체육특기자 전형에 대한 개편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감독 A씨가 징계를 받기 전 퇴직했음에도 절차에 따라 그에게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대학교 선수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체육계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최유호입니다. 신촌과 송도를 오가는 M6724 버스. 이를 주로 이용하는 승객은 우리 대학교 국제캠퍼스 1학년 학생들인데요. 매일 새벽 신촌 M6724 버스 정류장에서 이어지는 소음에 주변 오피스텔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신촌 CGV업 M6724 정류장에서 들리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소음입니다. 당일 저녁 11시부터 새벽 12시 40분까지 신촌 CGV업 M6724 정류장에서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주변 오피스텔에 다 들릴 정도의 소음을 냈습니다. 학기 시작일부터 당일까지 새벽에 학생들의 소음으로 시달리던 우리 대학교 학생 A씨는 112에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또한 A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 소음이 경찰 출동 후인 해당 제보 영상의 소음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밝혔습니다. M버스 정류장이 저번 학기부터 신촌 CGV 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소음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소음은 주로 평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어지고 M버스 정류장이 제가 사는 오피스텔 바로 10m 앞에 있는데
밤이 되면 막차 타려고 줄을 서는 학생들이 많으면 거의 100명까지 모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학생들이 주로 술 취해 있거나 들떠 있어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 치는 거는 좀 학생들이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신촌에서 송도를 가는 버스인 M6724를 주로 이용하는 승객은 국제 캠퍼스에 거주하는 우리대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출동 경찰은 버스 정류장에서 소음을 내던 100여 명 중 대다수가 과잠바를 입고 있었던 것과 새벽에 버스를 타고자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반인들이 아닌 우리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M6724 정류장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으므로 학생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덧붙여 막차 시간인 12시 40분까지 대기하고 나서야 마침내 학생들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M6724 정류장의 위치가 주거 지역과 가까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대학교 학생 개개인의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YBS 뉴스 박은지입니다. 신입생들이 입학 후 고려대학교와 진행하는 첫 교류 행사, 바로 합동응원전입니다. 하지만 설렌 마음을 안고 고려대학교 녹지운동장으로 향했던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운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5일 고려대학교 녹지운동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고려대학교와의 합동응원 행사가 우천으로 인해 당일 취소됐습니다. 행사 당일 고려대학교가 위치한 서울시 성북구는 최저기온 2도, 최고기온 11도의 날씨에서 오전부터 비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예상 시작 시각 40분 전이었던 오후 5시 20분경까지 비와 눈이 계속되자 안전에 대한 우려로 양교 응원단 측은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오후 5시 45분경 지속되는 악천후로 행사의 최종 취소가 결정됐고 행사의 예상 시작 시각이었던 오후 6시경엔 비가 그치는 듯 했으나 행사장 상황을 고려해 취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응원단 측은 비와 눈이 많이 내려 단상과 하구들의 플로어 빛 스탠드에 물이 가득 찬 상황이었기에 감전 및 미끄러짐 등의 안전 문제로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응원 행사가 취소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교 응원단은 학생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합동응원전 행사의 취소로 학생들은 뒤풀이 일정 진행과 교류 행사 등의 차질을 겪기도 했습니다. 합동응원전이 우천 취소되고 그 이후 일정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응원전은 취소가 됐지만 술집들과의 예약을 취소하고 송도에서 올라온 아이들을 그대로 돌려보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예약을 3시간씩 앞당겨 진행해야 했고 그만큼 늦은 시간에 예약을 새로 알아봐야 했던 점은 확실히 쉽지 않았습니다. 합동응원전 취소에 따른 추후 일정 조정에 학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양교의 일정과 대관 문제, 예산 문제 등이 맞물리며 일정 확정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교류 행사가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소통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YBS 뉴스 정운채입니다. 지난 13일 1378차 정기 수요 시위가 동시다발 캠퍼스 수요 시위로 학내에도 열렸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는 평화나비 네트워크와 연세대학교 평화나비 주관으로 우리 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우리 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평화나비 네트워크와 연세대학교 평화나비 주관으로 제2차 연세안의 수요 시위 연대가 만드는 평화가 열렸습니다. 당일 캠퍼스 수요 시위는 서울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숭실대 등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2019 평화나비 런 기획단 전혜연 씨는 학내 수요 시위는 정기 수요 시위에 참석하기 어려운 학우들이 학내에 모여 대학생으로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며 서울 평화나비의 주관으로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는 발언에 이어 공연에선 연대 참가한 30여 명의 학우들과 정기 수요 시위를 여는 노래 바위처럼을 불렀습니다. 연세대학교 평화나비 대표 김동명 씨는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는 것과 전시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전쟁 범죄 반복을 막기 위해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나비 런 서포터즈 위가연 씨는
개개인의 작은 용기가 연대를 통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리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연대나비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할 것과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김동명 씨는 앞으로 연대나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연세대학교 학우들과 더 깊이 공부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Y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교에선 제54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두 선본의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총학생회의 공백이 길었던 만큼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큰데요. 먼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새로운 학생회와 내 삶을 바꾸는 학생회란 기조로 출마한 선본 플로어의 공약을 조윤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제54대 총학생회 선거에는 박요한 정 후보와 김현정 부후보로 구성된 함께 만드는 변화의 물결 플로우 선본이 출마했습니다. 선본 플로우는 학생회를 바꾸는 변화의 물결과 삶을 바꾸는 변화의 물결 두 개의 부문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학생회를 바꾸는 변화의 물결 부문에선 학생회 3.0, 참여 확대, 나를 지키는 총학생회 등 총 3개의 분야로 세분화한 공약들을 밝혔습니다. 학생회 3.0 분야에선 총학생회 홈페이지 리뉴얼 및 행정 전산화를 통한 디지털 총학생회와 중앙선거관리 및 예결산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참여 확대 분야에선 무학대동제 내실화와 총학생회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총학생회 분야에선 등록금 심의위원회 개선을 통해 2020년 등록금 인하를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삶을 바꾸는 변화의 물결 부문에선 연세 교육권 공동행동, 학업, 진로, 권리, 일상, 국제캠퍼스 등 총 6개의 분야로 세분화한 공약들을 밝혔습니다. 연세교육권 공동행동 분야에선 재수강 3회 제한제도 완전 철폐,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의수 감소 반대, 신촌 송도 셔틀버스 증차 등의 공약이 돋보입니다. 다음 학업 분야에선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사이버 강의 확대와 시험기간 학술정보원 추가 운영을 통해 잠들지 않는 신중도를 약속했습니다. 진로와 권리 분야에선 학생들의 스펙, 취업, 안전, 인권을 고려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일상 분야에선 학생 휴게 공간을 확대하는 연세 오아시스를 만들어 학생들의 공강을 책임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외에도 플로우십을 운영해 신촌과 국제캠퍼스 인근 상권과의 제휴를 맺어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캠퍼스 분야에선 총학생회 국제캠퍼스국 운영, 송도학사 생협 24시간 운영, M6724 버스 노선 정상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새로운 학생회와 내 삶을 바꾸는 학생회라는 기조로 출마한 플로우. 총학생회 선거는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YBS 뉴스 조윤정입니다. 한편 제54대 총학생회 선거의 캐치 선보는 연세인과 함께하겠다는 기조로 출마했는데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캐치 선본의 공약을 박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제54대 총학생회 선거엔 공필규 정 후보와 허나연 부후보로 구성된 함께하는 순간 손에 잡히는 변화 캐치 선본이 출마했습니다. 선본 캐치는 국제캠퍼스, 교육권, 소통, 문화학생 자치, 인권, 복지, 주거권, 취업 진로라는 총 8개 부문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제캠퍼스 부문에선 셔틀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를 확인해 지원금을 확보한 뒤 매달 정기권을 판매하는 송도 신촌 꼬부기 셔틀 운행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교육권 부문으론 정부의 강사 관련 기준의 대학평가 지표 추가 요구와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 요구를 통해 강사법 관련 구조 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학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학교 당국에 총장 직선제를 요구해 총장 선출 과정에 학생 투표를 반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소통 부문에선 캐치프레이즈, 정책 제안제, 캐치라이브, 캐치업 캘린더라는 총학생회 4대 소통 공약이 눈에 띕니다. 이는 각각 온라인 백인 안건 상정제, 구글 닥스를 통한 정책 제안 및 투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한 쌍방향 소통, 총학생회 주요 회의 일정 업로드라는 총학생회 소통 공약입니다.
문화학생자치부문에선 학내 유휴 공간들을 활용한 연세대형 5일 Y박스 설치를 통해 학생 공간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인권부문에선 신고 절차 안내, 윤리인권위원회의 학생위원 신설, 교원 징계과정 투명화에 총학생회가 직접 참여해 학생 인권 침해 사건 처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문에선 캐치포인트를 통해 교내 생활협동조합에서 결제를 하면 조합원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교회 음식점 등에서는 할인이 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주거권 부문에선 기숙사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한 기숙사비 인하와 송도학사 장학금 확대 공약이 돋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진로 부문에선 취업과 고시 관련 제휴를 확대해 다양한 방면에서 취업 준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총학생회가 되겠다는 캐치. 총학생회 선거는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YBS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26일과 28일 두 선보는 송도와 신촌을 오가며 정책 토론회를 펼쳤습니다. 우리대학교 언론출판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두 선본사에는 어떤 질문들이 오갔는지 정창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학년도 제54대 총학생회 보궐선거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26일과 28일 각각 국제캠퍼스와 신촌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제54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된 이후 치러진 이번 보궐선거엔 함께 만드는 변화의 물결 플로우 선본과 함께하는 순간 손에 잡히는 변화 캐치 선본이 출마해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책 토론회는 선본 소개, 언론사 질의응답, 주도권 토론, 플로어 질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YBS, 연세춘추, 연세에너스, 공유로비 등 연세대학교 언론출판협의회 8개 단체들이 준비한 언론사 질의응답에선 총여학생회 폐지 이후 총학생회의 역할, 학생청원제도, 교육권 문제 등의 공약이 다뤄졌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교육권 문제, 특히 재수강 3회 제한 제도와 강사법 문제에 대해 양 선보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선본이 서로에게 질문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에선 등록금 문제, 강사법 문제 등 각 선본의 공약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와 관련된 후보들의 이력에 대한 비판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고민하셔서 공약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등심위 회의에서 등심위원이셨던 정 후보님께서 전체에서 절반이나 불참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학생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후보님 그 당시 저희가 대응할 때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선거를 앞둔 2월 말이 되어서야 강사법 공대위 그 게시물이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귀선본 선본장께서 중리 발제를 들어오시고 한편 플로어 질문에선 플로어의 비건 플랜들리 생협, 플로어가 말하는 새로운 학생의 의미, 플로어의 국제 캠퍼스국, 캐치의 영어 공약집 제작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YBS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지난 26일과 28일 정책 토론회를 생중계로 송출했으며 해당 영상은 Y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총학생회의 부재로 얼어붙었던 연세 학생사회의 변화의 봄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YBS 뉴스 정창경입니다. 햇수로 3년입니다. 2016년 제53대 총학생회 콜라보의 임기가 끝난 후 지금까지 연세 학생사회의 대표 자리는 공백입니다. 근고지형이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단 말입니다. 총학생회는 연세학생사회의 뿌리입니다. 제54대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 연세학생사회가 튼튼한 뿌리를 되찾아 무성한 가지를 뻗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